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천안시가 저출생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시책을 비롯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신창면의 한 사업장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추가적인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산의 다중이용시설에 사물 주소판이 설치되며 긴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민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천안과 아산시 의회가 독립된 사무국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의 성공 창업의 요람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2년 새해 들어 천안시는 많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천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인지 최영민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천안 시민들이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저출생 시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들에게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기존에 지급되던 출생 축하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지급되는 영유아 수당도 올해 새롭게 신설돼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휴직 시작 후 1년간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이 지급되고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받게 돼 양육비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천안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광역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도 3월 19일부터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과 단독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실시도 시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0대 대선에 앞서 공동 공약으로 결정한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과 같은 안건들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의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공약의 건의문을 작성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키로 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3건을 포함시켜 지역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국가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3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충남은 물론 충청인의 염원을 담은 소중한 지역의 공동 과제들이 대선 공약 물론 국가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날 행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과 충청 내륙철도 조성 등을 주장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미디어 SMC 조성, 충청권 국립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과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등의 내용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가올 대선에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충청인들의 이번 공약 전달이 향후 후보들의 당락에 따라 어떻게 변화로 다가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아산시 신창면에 자리하고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20여 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역 방역당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후 돌파 감염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 신창면의 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지역 방역당국이 발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 회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아산시는 직원 19명과 N차 감염으로 인한 가족과 지인 각 1명씩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3일 자정 현재까지 N차 감염을 포함해 10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들은 총 33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이 백신 접종 2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돌파 감염 형태로 확진됐다는 점에 방역당국은 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창면 소재 사업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 11일 직원 아산 3075번 환자 1명이 최초 발생한 이후 그중 밀접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12일 전 직원 86명 및 가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9명의 직원과 N차 감염으로 가족 1명,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코로나19 백신 3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산시 방역대책본부는 관계공무원, 의료진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으며 다가올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을 방문하기보다는 안부전화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자제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부진 각오를 다졌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2021년 사업 성과와 대전환의 시대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 상황은 학교 교육이 멈춘 대위기 속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앞당겼다며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사회는 기존 교육 체계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한 해 충남교육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와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한 교육 회복에 역량을 모으며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충남교육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2021년 2학기 전면 등교를 시작하면서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하에서 심리정서와 사회성, 신체 발달 저해를 극복하는 교육 회복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청에 교육 회복 지원단을 만들고 체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교육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미래교육 2030은 그동안 노력해온 혁신교육의 토대 위에서 현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흐름에 맞게 교육과정 전환, 공간 전환, 생태 전환, 디지털 전환, 교육 협력 전환을 위해 5가지 전환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첫 마음 그대로 학생 중심의 철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아산시가 다중 이용시설들에 이른바 사물 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산시는 현재 버스 정류장과 육교 승강기, 어린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1,445곳에 주소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버스 정류장의 경우 QR코드로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아산시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성으로 다가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코로나19 안심진료소 화상진료를 통해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화상진료는 코로나19 안심진료소와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고화질 화면을 통해 진료하는 이 시스템은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과도 연계돼 진료 교수와 환자가 동시에 검사 및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박상은 병원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더욱 발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이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으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공주시에 위치한 충남인재개발원은 기존의 이름처럼 충남의 공직자들의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서 2012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9년 만에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12일 열린 현판식에 참석한 양승조 지사는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는 준비된 요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천안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쯤 서북구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최근 이별을 통보했던 여자친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후 도망치는 것을 막아선 B씨의 어머니를 뿌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날 새벽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으며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천안시 의회와 아산시 의회가 사무국을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달라진 각오를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의회와 아산시 의회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사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사무국 실무준비 대응 TF팀을 구성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말 있었던 제2차 정례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들을 통과시켜 인사권 독립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정책 전문가 6명을 추가로 채용해 조례 재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산시의회 역시 정책지원관 채용을 통해 조례 재개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에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다만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그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거든요. 왜냐면 그 조직 권한이라든지 정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의장한테 완전하게 넘어오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차후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방 분권에 초석이 된 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인사권 독립 자체를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향후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설치 사업에 아산시가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아산이 성공 창업의 요람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설치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설치 사업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안정적인 창업 준비를 돕는 사업으로 창업 교육과 실전 경영 능력 배양을 위한 점포 경영, 그리고 후속 창업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아산시가 제공 가능한 유휴 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 교육,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며 아산시 배방역 인근의 2층 규모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창업 지원을 받게 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충청남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 관서들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 개시했습니다.
경찰은 대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선관위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명한 선거를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선거 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길벗 행정사 사무소 장용훈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는 사극 스타일로 하면은 네. 장가 용훈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현재 행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 40년 약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도 고마운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았던 행정 경험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님께서는 공무원으로 9급에서 최고 직급인 1급까지 오르신 공직인생 승리의 대표인물로 좀 정평이 나 있는데요. 그간 소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그 세간에서 회자되는 뭐 고절신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천안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규대학 입학은 뒤로 하고 말단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유곡절을 겪었지만은 선후배들이 많은 도움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자리인 1급 관리관까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대선, 그리고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관위에 몸담고 계셨던 만큼 좀 다양하게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부사항이 있다면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선거에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행동을 또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 잘하는 사람과 행동을 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실행력,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중요하죠. 네. 이게 말만 번드름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행동만 또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 그쵸. 다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조금 하위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말없이 일은 잘한다. 네. 그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더군다나 이제 단체장,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은 유권자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유권자들이 요청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네. 정책에 반영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만 잘해서도 안 되고 네. 또 행동만 잘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네. 합쳐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수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수는 말과 행동을 같이 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수 같은 후보자를 선택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남녀가 결혼할 때도 100년 해로 할 거를 예정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붙들고 나랑 살래? 이렇게 하기는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연애 기간을 거치잖아요. 연애 기간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면서 아, 이 정도면 평생을 서로 맡겨도 되겠다 싶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국정을 맡길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 키 크고 말 잘하고 뭐 동양이고 뭐 우리 학교 선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근무하면서 주로 했던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고 신중하게 살펴보고 신뢰할 만한 분을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 사람의 속속들이 과거를 다 뭐 파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가정에 세대별로 우송이 되는 선거 공보라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그 정보 공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병역 관계, 뭐 납세 관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뭐 책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해왔던 언행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면서 과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와 미래 비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제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이 있죠. 그리고 이제 토론회에서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청하면서 비교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애 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연애하는 그것처럼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비교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한 사람을 선택을 해버리면은 임기 내내 정말로 내가 잘못 찍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한 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간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불법 사례 처벌 등 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담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당선되는 사람들 또는 낙선되는 사람들하고 연루돼 가지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처벌할 때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꼭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위법을 했는데 조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때 상황으로 제가 돌아가더라도 아마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게 공정한 선거 관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이 이제 당선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특히 이제 지방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좀 잘 설정을 해서 선거하고 전혀 연관을 시키지 말고 공정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공무원들도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좀 더 청렴하게 선거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도 가끔 듣는 얘기인데 선거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뽑을 사람이 없다. 네. 지금도 보면은 뭐 후보자들 대부분이 들여다보면은 다 흠이 있고 또 서로 이게 보통 얘기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좀 하잖아요.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은 대선은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 안에서 더 나쁜 결과를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덜 나쁜 후보자, 즉 차악의 후보자를 선택을 해서 그나마 조금 아주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표 참여 정말로 신경 써야 됩니다. 투표 참여를 하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제대로 된 후보자, 조금이라도 덜 나쁜 후보자, 이런 분들을 좀 선택을 하는데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행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워서 움츠러들기 쉬운 1월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추위 속 패터널에 생겨난 갖가지 모양의 고드름 모습 감상하시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